이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빌렘 플루서는 코드를 통해서 인간의 소통 역사와 이론을 제시했다. 코드를 통해 인간의 소통 역사와 이론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소통은 너무 슬픈 얘기인 것 같아. 죽음으로 인해 끝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잊으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행위다. 야, 어차피 나중에 죽을 건데 그 전에 얘기라도 좀 할래? 그거래. 그 소통은 동물의 소통 방식과 달리 일련의 정돈된 상징 체계인 코드를 통해서.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어때요? 요 말 없어도 되지 않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굳이 때려 넣어놨어? 그럼 그 다음 단락, 다음 문장에 나온 거 이 코드란 말은 확실히 중요하겠구나야. 대화와 담화의 소통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요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인간은 소통을 합니다. 소통의 방식으로는 대화와 담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다음 단락엔 뭐예요? 대화, 담화의 공통점, 차이점 이런 얘기 해주겠지. 대화는 참여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며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반면 담화는 존재하는 정보를 타인에게 분배해 잘 보존하게 합니다. 보통 타인에게 분배하기 전에 처음에 하는 말 있죠? 이건 비밀인데 늘 그렇게 시작하지 않나? 잘 보존되도록 합니다. 의미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둘 다 모두 필요합니다.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화 참가자들이 이전의 담화로부터 수용한 축적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화를 하려면 축적된 정보가 있어야 돼.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걸 만들려면 이 만들기 위한 재료가 이미 있어야 돼. 말하는 나한테, 듣는 너한테. 담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의 분배자가 그 이전의 대화에서 생산된 정보를 소유해야 합니다. 야, 이건 비밀인데 라고 하려면 그 뒤에 컨텐츠는 내가 갖고는 있어야지. 그래서 2번 요 정도. 빌렘 플루서는 그가 살아가던 시대를 원형 극장형 담화와 공허한 그물형 대화가 지배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형 극장형 담화,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그물형 대화, 이렇게 애들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단락 나눠줘도 되는데 그냥 여기는 묶여 있어요. 서커스, 로마의 콜로세움과 같은 구조를 한 담화 형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가 이러한 형태, 원형 극장형이야. 신문, 텔레비전, 일방향적인 거, 대량 정보. 이 구조에서 정보의 수신인인 대중은 우연히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신만 할 뿐이고, 신문 이렇게 펼치면서 오늘 무슨 얘기가 있을 거라고 막 가슴 두근두근 기대하면서 펼쳐보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주식 얼마나 오르지? 물론 이제 우연적이긴 하지. 대중매체에 의한 평이한 정보는 폭발적으로 확산이 돼. 많이 보거든. 그리고 정보의 수신자인 다수의 대중은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수신하고 그들에게는 수용 가능한 단순한 정보가 제공이 된다. 물론 이제 이러한 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탐사보도 이런 게 있기는 하지. 대중매체에 의해 제공되는 평이한 정도는 잡담, 수다, 욕설, 소문의 확산 등 공허한 그물의 형태를 거치며 폭발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일단 순서는 원형 극장형 담화가 그물형 대화로 이어지는구나야. 근데 이미 원형 극장형 담화에서 좋은 얘기 별로 안 나왔어. 그러면 뒤에서도 별로 좋은 얘기 안 나올 거야. 아니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어. 대화에 참여한 모든 파트너가 중심을 형성을 하고 모든 파트너가 중심을 형성하고
정보의 합성은 전체망의 영역에서 확산을 통해 일어납니다. 정보의 합성은 확산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대중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화의 그물에서는 야야 너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아주 심각한 20년을 묵혀있는 정부의 스캔들이 터진다던가 그런 얘기 하지 않거든. 되게 단순한 얘기만 할 거예요. 대화형 그물에서는 정보가 단순화되고 변형되어 사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정보를 합성하는 진정한 대화는 몰락하게 됩니다. 진정한 대화가 몰락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다 보면 그물형 대화가 이어지다 보면 이러한 것들을 바로 뭐라고요? 소통의 위기라고 했고 기술적 그림에 대한 새로운 해독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림이면 그림이지 기술적 그림은 뭐야? 네모 쳐져 있죠? 그러면은 옆에 9번 문제처럼 단독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네 번째 단락 읽고 9번 풀러가는 거지. 네 번째 단락 읽고 9번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요. 앞에 읽어봐야 되나요? 아니야. 앞에 있는 거 아니야. 무조건 그 단락에 있거나 아니면 다음 단락에 있지. 네모 쳐놓은 거의 의미가 앞에 있지가 않아. 앞에 있을 수 있어. 그때는 3점짜리야.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러한 소통의 위기는 기술적 그림에 대한 새로운 해독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림, 텍스트, 기술적 그림은 세 가지 대표적인 코드 유형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에 코드에 빨간색 밑줄 그어놨는데 이제야 얘기해 주시는군요. 화가의 그림처럼 틀에 쌓여 있는 장면에 대한 상상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그림입니다. 텍스트는 그림의 장면을 펼쳐 완결성을 갖춘 하나의 이야기로 바꿉니다. 한편 사진, 영화, 텔레비전, 컴퓨터 등 특정 장치에 의해 생산된 그림이 기술적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세 개에 대해서 엄청 간단하게 얘기해 줬으니까 그냥 체크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과학적 텍스트와 그 성과들을 기술적으로 변환한 겁니다. 기술적 그림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과학 더하기 기술이구나. 과학 더하기 기술로 만들어진 코드. 현실을 짐짓, 객관적으로 모사하면서 현실 세계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 텔레비전 케이블 선 타고 들어와서 화면에 보여지는 건 사실은 우리는 뭐예요? 목소리와 화면을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진법 코드가 넘어온 거야. 전통적인 그림의 상상이 실제 세계의 장면에 대한 이해라면 끊고 기술적 그림의 상상은 차이점 얘기해 주잖아요. 기술적 그림에 대한 기술적 그림에 대한 상상은 장치를 이루는 요소인 광자, 전자 등의 무의미한 기호에 대한 해독과 이해 능력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기술적 그림은 세계를 코드화하는 새로운 형식이니까 새로운 상상력이 요구됩니다. 9번 문제 보러 갈게요. 기술적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과학적 기술, 과학 더하기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1번 오케이. 전통적인 그림을 텍스트 형태로 변환한 거다. 그럴 리가. 텔레비전 속의 장면들은 기술적 그림입니다. 그렇지. 전통적인 그림을 해독하는 방식과 다른 상상력이 요구됩니다. 맞죠? 현대사회의 소통 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코드 유형입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 새롭게 등장한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2번. 다시 이제 옆으로 돌아올게요. 마지막 단락이죠. 이에 빌렌 플루서는 대화와 담화의 발전 가능성이 실현되는
현재의 인터넷 세계와 유사한 원격 소통 사회를 상상한다. 원격 소통 사회에서는 지금 빌렘 플루서가 이야기한 대화, 담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권력 집중이 일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인간과 기계가 교차점과 정보의 중계를 이루는 소통의 그물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소통의 그물망. 누구와 누가 만난다? 인간과 기계가 만나서. 그 본질은 창의적인 사회, 자유로움과 정보의 자유로운 순환, 대화가 담화가 이루어지고 정보가 생산이 됩니다. 원형극장에서처럼 누가 일방적으로 쏴주는 게 아니라 서로. 이 사회 속의 새로운 인간은 자연, 고양, 신체의 어머, 각종 제약으로부터 해방돼 기본적으로 자유롭다는 얘기지. 인간은 일종의 그물망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작업을 하고 함께 그물망을 형성합니다. 라는 말은 함께 정보를 생산하고 함께 정보를 나눠줄 겁니다. 이 정도 얘기인 거겠지. 7, 8, 10번 세 문제 푸시는데 3번만 드려볼게요. 시작! 답 체크하러 갈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인생의 무의미를 극복하고자 소통을 합니다. 괜찮아. 코드는 인간의 소통에 활용되는 일련의 상징체계고 세 가지 종류 있었죠? 대화는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담화는 기존에 있던 정보 분배하면서 정보를 보존하는 소통 방식. 물론 요게 되려면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걔네도 기억나면 땡큐지.
텍스트는 회화적 장면에 대한 거짓말하네. 회화적 장면에 대한 상상을 하는 건 텍스트가 아니라 누구? 그림이죠. 답은 5번. 8번 다 확인하셨을 텐데 정답 몇 번 하실 거예요? 그렇죠. 왜요? 이러한 인터넷에서는 이미 처음부터 틀려 먹었어. 텍스트의 종결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틀린 건 5번. 10번 확인하시면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기억. 누구였어? 기억. 소통의 위기. 소통의 위기는 뭐예요? 무의미한 대화와 담화가 반복되고 있는 거지. 그러한 것들.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몇 번 하시면 돼? 1번.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 존재하고 창조적 소통 과정이 없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10번의 답은 1번. 일단 정지.